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바로 오돌독을 배워볼 텐데요. 이 오돌독은 굉장히 재미난 또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왕의 남자 보셨나요? 이제 그 조선 이 궁궐 당시에 이렇게 왕이 이제 광대들을 싹 모아서 이렇게 공연을 막 펼치고 했었던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가 될 텐데요. 이전까지는 이 궁중에서는 이제 되게 뭐랄까요? 그냥 대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긴 정가들을 했었죠. 성리학적으로 음악은 뭔가 마음을 요동치게 하면 그것은 번잡한 그런 음악이다라고 과거에는 평가를 했고요. 이것은 서양의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집시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집시의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신나게 하니까 이것은 악마의 노래다라고 서양에서도 신나는 음악들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이 중세에서 근대 이전까지 근데 그 직전까지 넘어오기까지는 음악이라 함은 마음을 정결하게 사용하는 거의 종교적인 음악으로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궁궐의 이제 입장이고요. 민간인들이 어떻게 항상 이렇게 도를 지키면서 살겠습니까? 각자의 삶을 노래하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자연 발생이 됐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오돌독, 서울에는 오돌독이라는 민요가 있고요. 제주도에는 오돌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멜로디도 비슷하고 뭔가 가사 내용도 비슷한데요. 우선 제가 서울에 있는 오돌독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안 예지 해루와 탕대추는 정드님 공경에 해루하다 나간다 어리고 철사 말 말어라 사람의 섬섬간장 애루하다 녹인다. 이런 식으로 이 서울에 있는 오돌독은 후렴이 닐닐닐 이렇게 시작하는 반면 제주도에 있는 오돌독이는 멜로디와 후렴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돌독이 저기 춘향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 거나 둥구대 당실도 허도 당실 연자 머리로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 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은 노래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다른 노래로 이렇게 분포가 됐었던 게 바로 오돌독이 제주도의 오돌독이와 서울의 오돌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래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리랑과 비슷한 지점이냐? 바로 정답입니다.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경복궁을 재건할 때 흥선대원군이 3만 명 가까이 되는 여러 사람들이 서울에 모였다가 각자의 지방의 노래를 공유하고 흩어지게 되면서 가사의 일원화, 하나의 획일화가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 오돌독이 제주도에 있는 광대들이 궁궐까지 올라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 판소리 중에 변강세 다들 아시죠? 오줌을 싸면 요강이 깨지고 저 허공에다가 오줌을 싸면 저 산을 넘어가고 흔히 굉장한 이제 뭔가 마님
막 이런 돌쇠의 상징이기도 한 변강쇠를 다루었던 그 이제 바로 그런 판소리가 가루지기 타령이라고 하는데요. 변강쇠 타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루지기 타령에 이 이제 오돌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뒹기당실 이런 식으로 가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조선 이제 그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요.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것은 닐 후렴이 이렇게 닐릴릴 어리구로 돼 있는 반면 여전히 제주도에 있는 노래는 둥구대당실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제주도에 있는 오돌독이가 원형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는 제주도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영나영 이거와 똑같이 쌍벽을 이루는 제주도 특유의 고유 이런 민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오늘 우리가 오돌독이를 배우지 않고 오돌독을 배우냐? 바로 이 조선의 이제 흥망성쇠를 다룬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선의 광대들이 이렇게 불렀다라고 했을 땐 돈을 줬겠죠. 물론 지금처럼 뭐 최저임금을 챙겨준다거나 지휘수당 이런 건 없겠지만 광대들을 막 모아놓고 산대라는 걸 차립니다. 이 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 사신 막 오면은 화답하는 그런 그림에 보면 사람보다 한 대여섯 배 큰 지금으로 최대로 치면 막 10m, 20m까지 이렇게 바퀴를 달고 이동할 수 있는 무대를 바로 산대라고 합니다. 정말 산처럼 큰 무대인데요. 이 무대에다가 진짜 나무를 심고 진짜 물을 흐르게 해서 정말 산 하나를 움직일 정도로 조선 궁궐에선 가장 호화롭게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었던 게 조선 중기였습니다. 이러다가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임진년에 이제 왜구가 쳐들어오게 돼서 조선의 여러 가지 것들이 기틀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임금이 궁궐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항상 그때 조선은 이제 백성들은 백성들이 할 일을 하고 양반들은 양반들이 할 일을 하고 임금은 임금이 할 일을 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서 항상 농사지은 것도 다 너희는 바쳐 우리가 다 이거 운영을 할게 했었는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도망가는 것을 보고 경복궁에 이제 일본군이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 경복궁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이때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이제 정치에 명분이 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 수는 없으니까 이 궁궐에 전국에 있는 모든 광대들을 모아놨다가 이 모든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자 살려고 각자 이렇게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팀들을 꾸려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흔히 오늘날에도 남사당 놀이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당패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당패와 남사당패는 다르죠. 네, 이 사당이라는 명칭 자체가 여성 예인들의 집단을 말하는데요. 이 여성 예인들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그 패거리를 이뤘다. 따라서 남사당패라고 지금은 명칭이 남아있고 사당은 사라졌죠. 그랬는데 결국 이 사당패가 전국을 떠돌면서 이렇게 공연 레파토리를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돌독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에서 지금 그 당시에는 북한 남한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그 중심은 예나 지금이나 서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계속해서 이 오돌독이를 부르다 보니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오돌독으로 변천이 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돌독이와 오돌독은 이 조선 왕의 남자에서 이렇게 막 예인들을 모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예인들이 흩어져서 다시 이 예인들이 각자의 지방에서 막 활동을 하고 이것이 훗날 판소리가 되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이 노래 하나가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안예지 해루와 당대추는 정드님 공경에 해루하다 나간다. 다시 드릴게요. 용안예지 해루와 당대추는 정드님 공경에 해루하다 나간다. 그러면 한번 같이 제가 조금 더 길게 한번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길게 해보시고 하면서 1절 한번 더 심화적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안예지 해루와 당대추는 정드님 공경에 해루하다 나간다. 후렴 갈게요. 어리구 철사 말 말어라. 사람의 섬섬간장 해루하다 녹인다. 다시 드릴게요. 어리구 철사 말 말어라. 사람의 섬섬간장 해루하다 녹인다. 길게 한번 또 드려볼게요. 어리구 철사 말 말어라. 사람의 섬섬간장 해루하다 녹인다. 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용안예지 1절부터 후렴까지 이렇게 불러봤는데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요가 왜 필요해?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전통이 왜 필요해? 라고 묻는 거와도 같을 텐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른들에게 술 받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곤 하죠. 흔히 두 손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왜 두 손으로 받기 시작을 했을까요? 바로 과거 이제 한복은 도포를 입었었죠. 그 중에서도 양반가의 자제들만 도포를 이렇게 입었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민복이었었겠죠. 근데 이 말 그대로 도포를 걷어올리는 행위를 하면서 술잔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을 잘 받았다. 명문가의 자제다. 누군지 몰라도 이 술잔 하나 받는 것만 보면 얘가 정말 족보 있는 집안의 자제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이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으셨을 겁니다. 어디 가서 어른들한테 술 받을 땐 두 손으로 받는 거야. 또 어른들 앞에서 술 마실 때 저희가 이러고 먹진 않잖아요. 바로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려서 잔을 가리면서 이렇게 마시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유교적인 관점으로서 이렇게 딱 하면 내려다보게 되죠. 따라서 고개를 돌려서 나는 이런 것도 교육을 받았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풍습으로 자리 잡고 관습으로 자리 잡게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문화 속에 젖어들게 됐었던 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왜 하고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지점이 될 텐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왜 하는지 모르는 것들, 이 중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습이라고 하고요. 이 인습과 반대되는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인습은 그냥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부엌은 다 여자들이 가는 거지.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돼. 이거는 전통일까요? 인습일까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건데 바로 인습이 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전통은 앞으로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할 것들이 전통이 되겠는데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오늘날의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전통이고 이것이 반대되는 게 인습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15분 남짓 때는 어쩌면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구나. 이 노래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인문학적으로 습득을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어디 경복궁 하나를 가시더라도 보는 시각이 달라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래 한번 쭉 반복하고 저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안 예지 애루와 당대 추는 정드님 공경에 애루하다 나간다 허리구 철사 말 말어라 사람의 섬섬간장 애루하다 녹는다.